이번 시간에는 수도권에 있는 중국 동포 집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타운은 전국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로 서울 서남권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에 집거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시흥시의 정왕동, 부천시의 심곡본동, 수원시의 매산동, 고등동, 그리고 이제 성남 수진동이라든지 화성 발안 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내에 지금 이 얘기한 곳이 다 이제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내에 중국 동포가 2018년 기준으로 23만 명이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이 6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은 한 30% 이상이 40% 이상이 중국 동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9년에 외국인 정책과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경기도 하면은 안산을 외국인들 중심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산 전체 인구에서 12.4%가 그러니까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고요. 수원도 5.2%, 화성은 7.6%, 시흥도 마찬가지로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고 부천도 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와 함께 일반 외국인들이 섞여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가 가리봉동이라든지 대림동, 중국 동포만으로 주로 이루어진 이런 것과 좀 구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시흥인데요. 시흥이 지금 위치가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보면은 인천과 안산 사이에 있죠. 물론 이제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을 지금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천과 안산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은데요. 이 53,689명 이 중에서 중국 동포가 63.4%입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출신들이 많아서 수원의 수원역 주변 이쪽은 이제 동남아 거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수원을 보시면은 이 수원역 왼쪽 편에 수원역이 있고 그 중심으로 동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위 오원춘 사건입니다. 이 오원춘 사건은 2012년에 있었던 굉장히 참 잔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시신도 심하게 훼손을 했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범행의 잔인성과 함께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못해서 이제 살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맨 처음에는 오원춘이라고 나오고 조선족이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보도에서 중국어인 위엔춘이라고 바꿔서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기를 어떻게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은 이제 강력 범죄에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관여돼 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를 한다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면서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조선족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이 집거를 하고 중국 동포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오원춘 사건 같은 것을 기점으로 2010년도부터의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이제 시흥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의 정왕동이라는 곳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흥이 안산, 수원, 화성 다음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습니다. 이 32,502명의 외국인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80%가 중국 동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가 중심이 돼 있는 거죠. 중국 동포 타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점점 통계상으로 시흥에 있어서 전체 인구 15만 명 중에 20%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지하철 4호선이 있으면서 특히 여러 가지로 교육 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좋고 시화공단의 배후지로서 환경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동이라든지 가리봉동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모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 지도상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부천시 신곡번동의 경우도 동포타운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인천과 서울 서남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 동포들은 주로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더 번져나갔다. 물론 광진구라든지 성남 같은 경우는 예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신곡번동에는 이 펄벅 문화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젊은 분들은 펄벅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소설 중국을 배경하는 소설이죠.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1941년도에 이제 동서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고 서쪽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겠죠. 그래서 미군과 혼혈된 아동들, 미국과 아시아 여성들과의 사이에 난 아동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한국에서도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펄벅과 함께 사실상의 하나의 고아들의 쉼터를 만든 거죠. 그것이 이제 신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펄벅 문화거리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천의 82만 인구 중에 외국인이 지금 한 4만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게 이제 중국인이고 주로 중국 동포들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재래상권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 중국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는 시흥이라든지 또는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고 그 곳은 대부분 외국인들 속에 있습니다만은 중국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상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점은 물론 대림동이나 또는 가리봉동처럼 중국 동포가 중심이 되고 거대 상권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다른 형태의 여건이 좋은 곳에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